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그 한가운데 바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앞으로 우리 삶을 바꿀 컴퓨팅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 그림이 좀 그려질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정말 선언과도 같은 말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컴퓨터 산업 전체가 완전히 리셋되는 그런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건 바로 인공지능이죠. 이게 그냥 칩이 더 빨라졌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 컴퓨터는 딱 정해진 악보만 연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AI는 스스로 작곡을 하고 즉흥 연주까지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대한 변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출발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바로 지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컴퓨팅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무려 100조 달러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전 세계 산업계가 지금 인공지능에 쏟아붓고 있는 R&D 예산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기업이 AI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 이걸 감당할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파워가 절실해진 거죠. 이 말은 즉 가장 아래에 있는 반도체 칩부터 우리가 쓰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컴퓨터 산업의 모든 층이 AI를 위해서 말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격변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수요에 엔비디아는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해법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AI가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AI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리적 AI,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개념인데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AI한테 중력 같은 물리 법칙이나 이걸 누르면 저게 처진다 같은 인과관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상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AI를 화면 밖으로 꺼내서 우리 자동차나 공장, 심지어 우리 집 안으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AI는 에이전틱, 즉 주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시키는 일,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까지 찾아서 사용하는 정말 똑똑한 비서처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AI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추론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학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처음 보는 복잡한 문제가 나타나면 먼저 그걸 자기가 아는 작은 단계들로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계획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거죠. 그런데 AI가 이렇게 똑똑해지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그만한 데이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바로 컴퓨팅 파워를 데이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주 정확한 가상세계, 즉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무한에 가까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걸로 AI를 대규모로 훈련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엄청난 시뮬레이션, 그리고 AI 훈련,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어마어마한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기존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하드웨어요. 결국 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면 하드웨어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AI 연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 보세요. 이건 그냥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요. 기존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무어의 법칙 있잖아요. 2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2배가 된다는 이 업계의 황금률이었죠. 그런데 이 법칙이 이제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힌 거죠. AI가 발전하는 속도를 하드웨어가 더 이상 못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답은 뭐냐? 바로 익스트림 코드 디자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칩 하나만 좋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칩, 그걸 연결하는 네트워킹,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동시에 혁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엔비디아가 내놓은 게 바로 이 루빈 플랫폼입니다. 여기엔 6개 완전히 새로운 칩이 들어가는데요. GPU, CPU, 네트워킹 칩까지. 중요한 건 얘네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완전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전 세대인 블랙홀과 비교했을 때 트랜지스터 수, 그러니까 칩의 밀도는 1.6배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 AI 성능은 어떻죠? 무려 5배나 끼어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전체를 혁신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이 엄청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엔비디아의 이 거대한 비전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가장 먼저 바로 우리 자동차입니다. 엔비디아의 추론 AI 알파모가 2026년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에 탑재된다고 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그냥 운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왜 지금 차선을 바꿨는지 운전자에게 설명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자율주행차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자동차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로봇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데요. 방금 본 그 핵심 기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간처럼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주 정교한 수술을 하는 로봇, 그리고 물류 창고를 막힘없이 돌아다니는 자율배송 로봇까지 이 모든 차세대 로봇들의 두뇌 역할을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기술이 하나로 모이는 궁극적인 비전은 바로 공장입니다. 공장 전체를 바꾸는 거죠. 엔비디아는 지멘스나 케이던스 같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뭘 하고 있냐면요. AI가 스스로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까지 책임지는 완전 자율공장, 이른바 미래의 공장을 지금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히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AI라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엔진, 그 전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질문은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우리 세상은 과연 무엇을 창조하게 될까요?